안녕하세요. 낭만공돌이입니다. 저도 요즘 AI와 거대 언어 모델 LLM에 흠뻑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신기술과 무작정 사랑에 빠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나 커리어 관점에서 보나 다 포함입니다. 제가 2019년부터 재밌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추종자들이 붙습니다. 추종자들. 엄청난 팬덤이 붙고요. 그리고 이 팬덤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을 해보려는 거, 이게 진짜 미래가 될까? 아니면 이게 진짜 더 나은 기술인가 판단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 너 같은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도 비관론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실패에 걸면 그 쉬운 게임 아니냐? 그냥 거의 다 실패를 하는데 에, 실패에 걸면서 똑똑한 척하지 마라. 아니면 더 나아가면 아,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 신기술의 이 가능성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엄청 강해진 것 같아요. 저희 느낌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를 보면은 이 그쵸, 이 자산 시장 아주 옛날부터 했는데 2019년부터 자산 시장이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때랑 겹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쪽 다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팬덤들이 생기니까 그런 뭐랄까 버블 형성을 하고 가속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버블이 끼니까 논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광기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가 아니라 일단 자산 시장이 뭐 가격이 오르면 그게 모든 게 다 합리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단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분면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X축은 이제 얼마나 긍정적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 뭐가 나오면은 신기술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주 열려있는 사람, 신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Y축은 이제 아,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건 미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Y축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을 제가 붙여봤어요. 이름. 그래서 이런 겁니다. 긍정적이고 맹목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이건 제가 사랑꾼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성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맹목적이에요. 사랑의 조건이 붙나요? 이유가 붙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아,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는 걸 고려해서 사랑꾼이라고 제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맹목적 무조건 그냥 부정적인 사람. 이건 제가 투덜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일단 이 기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건 무조건 안 돼. 맹목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을 투덜이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논리와 이성을 가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전문가 혹은 학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자적인 분들이 일단 뭐가 나오면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죠. 자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 제가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였고 마지막으로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항상 받아들이려고 해보는 그런 분들을 제가 탐험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투덜이, 그 다음에 전문가, 탐험가, 사랑꾼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눠봤는데요. 이 각각의 유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투덜이. 투덜이는 보통 신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 힘들죠. 같이 일하기 힘들죠. 계속 안 된다 그러고 비웃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주위 에너지도 빨아먹고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포지션은 일단 새로운 걸 내가 받아들이면 기존의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 개인으로 보면 새로운 도전이나 성취 이런 거는 조금 힘들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제. 일단 첫 번째 이상한 걸 배워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 어떤 보편 타당한 내용들 말고 확증 편향에 의한 내가 사랑에 빠지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기죠. 사랑할 이유를 더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뇌를 하는 효과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고점에 물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 뒤에도 확증 편향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정당화할 지식들을 찾아요. 내가 그때 그 판단이 옳았다는 근거를 찾아요. 이게 사실 벗어나려면 멈추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반성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 정당화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을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유형인데요. 이거는 미래 기회에 열려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전문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자신의 기회를 활용을 했고 아성을 잘 구축한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는 이제 미래를 보고 자신이 뭐가 될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논리와 이성, 자신의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시간 돈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기꾼들이 레퍼토리 혹은 내가 자산군을 지금 다음 세대에 덤프를 쳐야 돼요.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증권이든 뭐든 내 투자 자산을 다음 세대에 덤프를 쳐야 되는 경우에 어떤 전략을 쓰냐 이런 내러티브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포모예요. Fear of missing out.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투자 안 하면 너 벼락거지 된다. 아니면은 원래 모든 부자들은 다 이런 걸 해서 성공을 했어. 너는 왜 그걸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fear of missing out 이거 나만 안 해서 생기는 불안감이죠. 나만 안 해서 생기는 불안감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옆에서 계속 자극을 하면은 이제 논리와 이성을 잃죠. 아니면 그 장밋빛 미래. 이게 엄청난 거야. 지금 여태까지 100원 하던 게 1000원 됐는데 1000원 했던 게 100만 원 가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그러면은 원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분들이 불안감에 혹은 이 혹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받아줍니다. 그 사기꾼들이나 이 자산 덤프를 치려는 사람들 거를 고점에서 다 받아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또 하나 문제가 이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자기만 안 빠질라 그래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게 그런 겁니다. 맹목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안 가지고 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완하려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소셜 프루프, 그러니까 나 말고도 주위 사람들도 이걸 믿는다는 거를 보고 싶어 해요.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해요. 탐험가는 내가 판단을 했잖아요.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판단이 무너질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그냥 차분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이게 맞다는 확인을 계속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했던 현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들은 자기들이 여기를 욕하거나 여기를 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합리적 판단 자체를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처럼 다 같이 헐딩 집단적으로 어떤 거에 빠져들기를 원하는데 잘 안 넘어오니까 그게 거슬리는 거죠. 거슬리는 거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싫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현상은 자기 혼자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비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세뇌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태도로 신기술을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하면 탐험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보편적 자연 법칙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상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리학이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편하면 안 써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써요. 그거를 자꾸 부인하면 안 돼요. 불편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그것보다 큰 장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거 안 불편한데 자꾸만 그러면 안 돼요. 1시간 뭐 몇 시간 충전하는 게 당연히 주유 70초 하는 것보다 불편하죠. 불편하죠. 상식인 거예요, 상식. 그 상식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물리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옛날에 그 노자 선생님 2000 몇백 년 전에 이걸 도라고 표현했죠.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 법칙. 하나의 자연 법칙. 원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레밍을 보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 같이 뛰어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herd mentality.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herd mentality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 같이 뛰었다고 중력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자연 보편 법칙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다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항상 거기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확증 편향을 막을 수 있어요. 확증 편향을 반복적으로 해서 스스로를 세뇌하고 사랑에 빠져서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요 1번 잘 챙기시고요. 두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막 그 신기술 추종자분들이 저도 신기술을 추종자긴 하지만 비난을 할 때 저는 그 왜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봤으면은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이걸 비판하려는 사람들과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됩니다. 추종하는 분들도 만약에 이거 왜 되지라고 이제 좀 차분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서로 대화가 될 텐데 그게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맞다 틀리다만 있지 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막 이게 무조건 미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공부하세요. 막 이렇게 자기네도 왜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면 왜라는 질문을 좀 항상 해보시면 한 단계만 왜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많은 우리가 공통의 그 생각들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